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 17차 시 제1단원, 대단원 1단원 문학인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7차 시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대단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이 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문학이 눈,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이, 또 어떻게 보면 보는 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화자와 서술자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주제라든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런 대단원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제 17차 시로서 창의융합 그리고 여럿이 함께하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물이 눈으로 함께 바라보는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사물의 입장에서 새롭게 시를 창작해 보는 데까지 수업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교재로는 6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2쪽. 여러분들 교재 62쪽을 보시면은 창의융합 여럿이 함께하기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사물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를 감상하고, 그리고 사물이 관점에 드러나는 시를 모두먼들과 함께 완성해보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활동을 하는 데에는 여러 친구들과 모둠을 이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그러니까 천재교육 교과서 노미숙 선생님이 쓰신 중학교 국어 2-1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요 62쪽에 여러분들과 창의융합 여럿이 함께하기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민복 시인의 비린내라뇨라는 시를 통해서 사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를 감상하고, 그리고 사물의 관점이 드러나는 시를 모둠원들과 함께 완성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를 읽을 것인데, 다만 선생님이 어떤 순서로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 시에 나타난 사물의 입장에 주목하여 시 비린내라뇨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물의 입장에서 시를 쓸지 정하고, 그리고 그 사물의 특징을 떠올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사물의 관점이 드러나는 시를 완성하고, 그리고 각 모둠이 창작한 시를 서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단원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단원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인물들이 관점이 나타난 시를 읽고, 혹은 소설을 읽고, 그에 따라서 어떤 주제, 어떤 분위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관점이 나타난 시 비린내라뇨를 함께 감상하고,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사물의 관점이 드러나는 시를 창작해보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순서로는 첫 번째, 시에 나타난 사물의 입장에 주목하여 시 비린내라뇨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물의 입장에서 시를 쓸지 정하고, 그 사물의 특징을 떠올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사물의 관점이 드러나는 시를 완성하고, 각 모둠이 창작한 시를 서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2쪽을 보면 한민복 시인의 비린내라뇨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함께 이 시를 스스로 읽어보면서 사물의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제 감상을 해보았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보면서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둠원들과 상의하여서
어떤 입장에서 시를 쓸지 정해보는 활동이 첫 번째인데, 자, 1번 모두먼들과 상의하여 어떤 사물의 입장에서 시를 쓸지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시를 보면은 비린내라뇨 라는 시로서 우리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누구길래 비린내 나라고 하지 말라 그랬을까? 어디 뭐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코 막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코를 막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미끄러운 피부, 거친 피부 다 특성에 따라서 정성 들여 화장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향기가 난다는 거, 이렇게 향기가 다양한 걸 무조건 다 비린내라뇨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향기가 다양한 걸 무조건 다 비린내라뇨, 이건 정말 언어폭력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결국 이 시의 화자는, 말하는 이는 물고기 일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밖에 있을 때 비린내가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고기는 원래 비린내가 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특성에 따라서 정성 들여 화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향기가 다양한 것을 비린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언어폭력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해 보면서 어떤 사물 입장에서 시를 쓸지 정해보도록 할 것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모두먼들과 상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하면 좋을지 예시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두먼들과 상의하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예시로 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안으로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 시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먼들과 상의하여서 어떤 사물의 입장에서 시를 쓸지 정해보았을 때 선생님은 벽걸이 시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벽걸이 시계, 이것은 바로 앞에 1번에서 정한 사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특징을 자유롭게 떠올리고 정리해 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사물인가요, 여러분들? 사물. 어떤 사물입니까? 바로 벽걸이 시계죠. 그럴 때 이 벽걸이 시계의 특징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걸이 시계의 특징 첫 번째로 어디에 걸려 있나요, 여러분들? 벽걸이 시계는 그렇죠, 교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시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가만히 멈춰 있나요? 그렇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침, 그리고 분침, 그리고 초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도 할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벽걸이 시계가 가장 유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그 시간이 되면은 다 같이 벽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우리에게 점심시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물의 특징에 주목하여 사물의 관점이 드러나는 시를 쓰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소재로 삼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낯선 것을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소재로 삼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낯선 대상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떠올려 보도록 할 때 이것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한 사물의 특징을 정리하는 활동으로서 사물의 모습이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사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앞에서 정한 사물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모두먼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사물의 관점이 담겨야 된다는 점에 여러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쓰기보다는, 그 사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사물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사물의 관점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벽걸이 시계에 대해서 우리 반 친구들이 점심시간 직전 무엇을 자꾸 본다고요? 그렇죠. 벽걸이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모습. 이것을 시계의 관점에서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점심시간 직전에 벽걸이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모습을 시계의 관점에서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선생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점이냐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시계의 수고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 정한 사물, 여러분들이 모두먼들과 이야기해 보면서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겠죠. 나는 빗자루라든지, 아니면 뭐 대걸레라든지, 아니면 칠판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하고 싶은지 정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모두먼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점심시간 직전에 벽걸이 시계를 자꾸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것을 시계의 관점에서 재밌게 전달하고 싶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시계의 수고를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걸레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상당히 뭐 이것을 험하게 다뤄서 자꾸 대걸레의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걸레 입장에서는 그 대걸레 솔이 빠지는 것을 내 머리 자꾸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빠져라든지, 뭐 아니면은 칠판 같은 경우에도 나의 몸에 낙서를 하지만 이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니 기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먼들과 나중에 의견을 나누어 보는 활동들을 할 거예요. 다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 시계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시계의 관점에서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을 때 이것을 우리 반 친구들이 점심시간 직전에 벽걸이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시계의 수고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도록 하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물의 관점이 드러나는 시를 모두먼들과 함께 창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먼들과 함께 사물의 관점이 드러나는 시를 창작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랬을 때 사물의 관점에서 사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나도록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시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보도록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목을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어떻게 정해볼까요? 나는 벽걸이 시계, 이런 식으로 지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벽걸이 시계, 오늘도 시침, 분침, 초침 모두 끊임없이 달린다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벽걸이 시계의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시침, 분침, 초침이 있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2학년 3반 학생들은 선생님이 사실은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죠. 그래서 우리 2학년 3반 학생들은 5분마다 나를 바라본다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점심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그랬을 때 요 벽걸이 시계는 벽에 걸려 있으면서 우리에게 2학년 3반 아이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나를 바라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벽걸이 시계,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한다오. 이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벽걸이 시계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 뿐만 아니라 벽에 걸려있는 요 벽걸이 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바로 무엇이냐면 시계의 관점에서 그 시계가 어떤 특징, 그러니까 사물의 관점에서 그 사물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두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봄으로써 함께 시를 창작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함께 창작해 보았는데, 그랬을 때 이거를
모둠별로 완성한 시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발표하고 각 모둠이 창작한 시를 서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한 시를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시를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평가하는 활동인데 사물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지, 사물의 관점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완성한 시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활동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물의 관점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사물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가? 이런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표현했는가? 그러니까 사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 사물의 관점은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모두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표현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완성한 시를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계약을 해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모둠의 시를 평가해보고, 그리고 직접 창작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를 중심으로 시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난 17차 시 동안 함께 배웠던 1단원, 바로 무슨 단원입니까? 문학의 눈, 이 대단원을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단원 마무리. 여러분들 교재로는 65쪽입니다. 단원을 마치며 이 부분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문학작품에 드러난 보는 이나 말하는 이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에 드러난 보는 이, 또 무슨 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말하는 이, 화자라고도 할 수 있죠. 말하는 이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는 이나 말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이, 그리고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 그리고 주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드러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았는데,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나 주제가 바뀐다고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바뀌죠. 그리고 그것이 바뀌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 문학작품 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작품 속에 형상화된 세계가 어떤 관점으로 전달되는지를 파악하며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을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지난 백석 시인의 고향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 시인의 고향과 정지용 시인의 고향을 떠올려 보세요. 둘 다 똑같은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향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 형상화된 방법은 정지용이 본 고향과 백석이 본 고향은 서로 달랐죠. 정지용이 본 고향은 어땠습니까? 상실감이 느껴지는 곳이죠. 자연물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정지용 시인이 봤던 고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연물은 변함이 없고 자신을 계속 흰 정꽃이 반겨주는 데에 반해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런 고향, 내가 꿈꿔왔던 고향, 내가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그 정지용 시인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점의 정서가,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지용 시인 말고 백석 시인의 고향은 어떻습니까? 백석 시인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먼 타향에서 백석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런 아픈 상황에서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죠. 자기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고향에 있는 아버지로 여기는 이와 막역지간인 절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를 만난 거죠. 그랬을 때 함께 고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아주 정겨운, 정다운,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고향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천천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고향이나 가족을 따스함과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과 같이 작품 속에 형상화된 세계는 어떤 관점으로 전달되는가? 이것은 바로 이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들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도식화를 해본다면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는 이 그리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이고 있는 보는 이와 말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이 바뀔까요? 그렇죠. 분위기나 주제가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문학 작품의 깊이 있는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활동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공부한 뒤에 나는 그렇죠. 보는 이나 또 어떤 이 그렇죠. 말하는 이 관점에 따라 분위기나 주제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진행해 보았는데 이 단원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보는 이 바로 서술자가 되겠죠. 그리고 말하는 이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시에서 말하는 이 그렇죠. 화자죠. 이런 보는 이 서술자와 화자의 관점에 따라서 분위기나 주제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를 통해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을 보도록 하죠. 6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을 보면 쉼터가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명이 나폴레옹이 있어요. 나폴레옹. 그랬을 때 폴 들라로슈가 바라보고 있는 나폴레옹이 있는 반면에 자크 루이 다비드가 바라본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어때요? 둘이 모습이 같다고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같은 인물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폴 들라로슈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말 대신에 볼품없는 노새를 타고서 올라가는 이런 사실적인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폴 들라로슈는 결국 나폴레옹의 모습 중에서 노새를 타고 가는 이런 사실적인 모습에 초점을 둔 그런 관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자크 루이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알프스 산맥을 넘은 나폴레옹을 백마를 타고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위풍당당한 모습. 결국 이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궁정화가였기 때문에 바로 궁궐에서 왕을 보필하는 혹은 황제를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화가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자, 같은 소재로 그림을 그려도 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림 속 세계도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문학 속 작품이 어떤 관찰자, 어떤 서술자, 어떤 화자의 관점에 따라 그려졌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청소 구역을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비뽑기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이 아니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와 같이 서로 지명을 받아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단원을 배워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갈등하면서 혹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 다른 이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석과 정지용의 입장에서 그 시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 시인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었죠. 바로 시인의 관점, 정확히 말하면 시의 화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요 문학의 눈이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친구, 나와 다른 부모님, 나와 다른 선생님과 같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서로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보다 이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총 17차시로 해서 1단원 문학의 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빨리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수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까지 17차시 영상은 천재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학교 국어 2-1 노미숙 선생님의 책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